충격. 99%의 부모가 놓치는 사춘기 골든타임.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요? 초등엄빠 TV입니다.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부모의 87.3%가 자녀의 사춘기를 두려워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춘기 소통에 실패한 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의 관계 회복에 평균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권성만 교수의 연구팀에 따르면 초등 고학년 시기에 형성된 부모-자녀 소통 패턴이 성인기까지 70% 이상 지속된다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의 평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도전적인 시기입니다. 특히 오늘날 사춘기는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중독의 위험은 물론 학교 폭력, 학습 문제까지 유해 환경이 부모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훨씬 더 힘듭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뇌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인간의 뇌에서 가지치기라는 현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평생 필요한 뇌 네트워크의 70% 이상이 바로 이때 만들어지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잘려나가는 시기죠. 이 가지치기는 특히 감정 조절, 판단 능력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하버드 의대 프랜시스 젠센 교수는 그에 져서 10대의 뇌에서 청소년의 뇌는 스포츠카에 자전거 브레이크를 단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강력한 감정과 충동은 있지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전두엽은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니 아이들은 심한 감정 기복과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학부모 특강 후 만난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아침에는 기분이 좋다가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을 이해하고 나서는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뇌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며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춘기를 중2병이라 부르며 1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춘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3~4년 정도의 꽤 긴 기간입니다. 정신의학신문의 정승용 전문의는 순응하던 어린아이가 부모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억울해하며 자신과 부모의 차이를 주장한다면 우선 다행스럽게 여기셔야 한다며 이는 어른이 되는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만난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최근 아들이 엄마 말이 다 맞지 않아라며 반박하기 시작해 당황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상담을 받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이의 말대꾸가 반항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였다는 걸 알고 나니 오히려 대견했어요. 많은 부모님이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사실 그 해결의 열쇠는 사춘기가 오기 전, 바로 지금 초등학생 시기에 있습니다. 아동발달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초반까지의 시기를 제2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되는 독서 습관과 부모와의 소통 패턴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독서교육 전문가 한명희 박사는 그에 져서 책 읽는 가족 만들기염에서 독서는 아이의 뇌의 길을 만드는 일이다. 이 길이 넓고 깊을수록 아이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만난 초등 4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가족 독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만화책만 보려고 해서 걱정했지만 점차 다양한 장르의 책을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하루 1시간 이상 책을 읽는 습관이 자리 잡혔고 무엇보다 부모와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아이가 독서할 때 부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함께 독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짐 트렐리즈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아이도 스스로 책 읽기를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아버지는 아들과의 소통을 위해 고민 상자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고민들을 글로 써서 넣게 했어요. 1년 후, 이제는 아들이 직접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한 지인은 아들의 게임 중독 문제를 게임을 무조건 금지하는 대신 아이와 함께 게임 시간을 정하고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더니 아이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며 해결했다고 하더군요.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5가지 지침이 중요합니다. 첫째, 공감과 경청이 우선입니다. 내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와 같은 반응이 도움됩니다. 둘째, 훈계보다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네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돼와 같이 부모의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셋째, 비판보다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작은 변화를 찾아 인정해주고 격려하세요. 넷째,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위험한 행동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세요. 다섯째,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진지한 대화가 아니더라도 산책, 영화 보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동심리학자 하임 기너트는 청소년에게는 조언보다 이해가, 비판보다 공감이 더 필요하다.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한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아빠, 나 요즘 많이 힘들어." 그런데 아빠가 억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들어만 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3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였다며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지난 3년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의 눈빛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아직은 부모의 손길과 따뜻한 말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훗날 아이가 사춘기의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부모님과의 굳건한 신뢰와 건강한 소통의 경험이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노력해 나가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초등엄빠TV 구독을 통해 자녀 교육의 해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짜잔쌤이었습니다.